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우 뮤직의 대표 최유진입니다. 이번 뮤직 상담소의 메일의 주제는 무엇인지 함께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 학생이 조교 유학을 준비하고 있고 미국과 독일 사이에서 어떤 곳에서 공부를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의 메일이었습니다. 이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피아니스트 박주영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피아니스트 박주영입니다. 저는 예고 졸업 후에 미국으로 가서 학사, 석사 과정을 공부했고요. 라이프치히 국립음대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최근에는 연주 활동으로 좀 바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티칭으로 한국에서 또 시간을 보내면서 음악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미국을 유학지로 선택하신 이유, 굳이 외국 대학을 선택하신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12살 때부터 아마 그 미국 유학에 대한 환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음반을 사서 이렇게 듣고 모으는 거를 되게 좋아했는데 뭐 글렌 굴드라든지 호로비츠라든지 루빈스타인이라든지 나도 꼭 미국 동부 쪽으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항상 이렇게 은연중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음악적으로는 선생님 동부를 선택하셨는데 어떤 점이 더 매력이 있으셨나요? 미국은 스케일이 되게 크죠. 제가 이렇게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에브게니 키신이 이렇게 마주보고 걸어오는 거예요. 갑자기 마음이 두근두근 하면서 인사를 해야겠다. 악수를 청했어요. 그래서 당신의 엄청난 팬이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피아니스트로 당신을 보면서 꿈을 꾸고 왔다. 이렇게 했더니 친절하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또 걸어가는데 임마누엘 X가 또 이렇게 신호등에서 이렇게 걸어오고 있고 스타벅스에서 사이먼 레틀 네. 그 지휘자가 또 제 앞에 이렇게 지나가고 그런 것들이 미국의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미국이랑 독일이랑 둘 다 공부를 했는데 미국 선생님들은 조금 더 그때 말인지 모르겠는데 킥애스라고 그 엉덩이를 걷어차다. 그래서 학생이 뭔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면은 혼내기도 하시고 뭔가 네. 이렇게 좀 끌고 가는 뭔가 바꾸려고 하는 에너지를 많이들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독일에서 이제 제가 유학을 했을 때는 학생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하면은 약간 스스로 방치되거나 도태되는 그런 느낌을 살짝 받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교수님마다 다른 거니까. 외국의 학비에 대해서 선생님께 잠깐 여쭤볼까요? 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된 요소가 뭐 4가지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교수님 덕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물론 성적이 좋아야겠죠. 성적이 아주 탑에 있어야 되고, 하나는 운이라고 해야 될까? 사실 모든 일에서 운이라는 거는 빼놓을 수가 없는 요소긴 합니다. 제 경험상 잠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자면 학교에서 주는 장학금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성적을 바탕으로 해서 주는 장학금은 메리트 베이스드 장학금이라고 합니다. 정말 수석 학생들에게만 주게 되어 있는 장학금이 있어요. 파이낸셜 니드에 관한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서 주게 되는 장학금이 있습니다. 일단 인터내셔널 학생들은 돈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거를 한번 고려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런 학비는 얼마나 되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제 2009년부터 2017년까지 뉴욕에서 공부를 했고요. 최근에 제 제자 입시를 치르면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좀 가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학비는 제가 있었을 때는 34,500 기숙사가 포함된 가격이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리고 매년 평균 1,000불씩은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졸업할 당시에는 54,000이었습니다. 가르쳤던 학생이 학비를 이렇게 딱 프린트아웃 해가지고 왔는데 이불 이렇게 딱 틀어 막았거든요. 8만 불, 9만 불, 10만 불까지 있었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만 원, 1억 아주 기본이 된 지금 상황이 되어서 장난이 아니구나. 제가 가르치던 학생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장학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한 15,000달러 정도를 받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면 많이 받는 건가요? 애매한데 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장학금을 따내야 되는 게 좀 있어요. 학교에서 뭐 예를 들면 처음에 10,000불을 줬거나 15,000불을 제시를 했다면 내가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는데 내가 25,000을 혹시 줄 수 있느냐? 정말 그 내고를 하는 거죠. 혹은 다른 학교에서 뭐 이만큼 받았는데
내가 이만큼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학비 말고도 중요한 게 생활비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제가 여쭤보려고 했었어요. 공부에서는 1,500의 아주 작은 방. 달러죠. 네. 굉장히 큰 네. 혼란을 야기할 수가 있어서 그리고 생활비까지 하면 3,000은 그래도 들지 않을까. F1 비자를 받아서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그때 학교에다가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청하시면 자동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학교 안이나 혹은 학교 외에서도 일을 하실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길 시에는 굉장히 처벌이 강력하기 때문에 법규 안에서만 하셔야 된다는 거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질녘에 이렇게 노을이 이렇게 있으면 선셋이 이렇게 딱 뭐 차 안을 비춘 거예요. 근데 어둡게 유리창이 돼 있었는데 세 구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는데 두 구가 이제 목과 배가 이렇게 관통된 아주 이렇게 여기가 없는 한 사람이 아마 머리가 그때 날라간 들리는 이야기로는 마약 딜러거나 혹은 마약을 이렇게 운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일을 당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막상 가면 굉장히 안전한 곳인데 미국에 오시면 FBI 보실 수 있습니다. 총 하면 탕탕 소리가 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저는 탕탕 후루루루 이게 생각이 선생님께서는 언어 공부를 어떤 시기부터 시작하셨고 어떻게 준비를 하셨는지. 저는 뭐 유학할 때 영어를 그리 잘하지 못해가지고 하루에 1,000개씩 단어를 외웠어요. 1,000개를 외우면 그 다음날 한 700개, 800개 기억나요. 대단하신데요? 그 다음날 뭐 500개 된다든지 몇 달을 했던 것 같고 원어민들이랑 같이 사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빨리 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방법 안 해보셨나요? 테레비를 하루 종일 틀어놓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저도 단어 공부를 혼자 했는데 저도 프렌즈. 네. 역시 TV를 틀어놓고 네. 계속 듣는 게 듣기 공부에 도움이 되는 거죠? 뭐든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네, 맞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가장 큰 차이점을 베토벤 소나타를 연주할 때 한번 대입해 보자면은 미국에서는 take time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연주하라고 했을 때 독일에서는 don't take time을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너무 좋은 선생님들이 사실 많이 계시기 때문에 어쩌면은 지금은 미국이나 독일에 하나도 뒤지지 않는 그런 수준이라 생각해요. 하지만 계속 한국말만 쓰기 때문에 견문을 좀 넓혀서 유럽에 혹은 미국에 가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언어는 힘입니다. 선생님, 이제 정말 중요한 거를 질문을 드릴게요. 한국과 다른 게 그 오디션 절차잖아요. 미국의 오디션, 그러니까 입학시험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며 또 그걸 위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한국보다 훨씬 자유로운 오디션 분위기를 가지고 있죠. 서로 뭐 대화를 하기도 하고 뭐 여기를 해보라고 하기도 하고 당연히 커트는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르티타 5번 그리고 뭐 쇼팽 소나타 2번 전악장 라벨 스카르보 했었고 하이든 소나타 쳤었고요. 지금도 비슷하게 시대별로 하나씩 메인 작품들을 치는 거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 제자와 함께 준비를 하면서 레코딩을 한 달 동안 4일 혹은 5일에 걸쳐서 2시간씩 레코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동영상에 들어가는 곡목은 자기가 자유로 선택을 하나요? 어떤 범위가 있다면 그 네. 안에서 자유를 주는 것 같고요. 미국 교수님들께서 보실 때 그 학생의 합격 기준이라고 할까요? 네. 그거는 한국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독일과도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뭐 교수님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네. 그 교수님을 대변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완벽을 요구하진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도 자기만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어떤 캐릭터라든지 네. 그런 걸 당연히 포텐셜을 볼 테고 예를 들면 바로크와 낭만은 네. 확실히 좋구나 뭐 네. 이런 느낌이 네. 들 정도로는 네. 준비를 하셔야 되고 나머지는 그래도 어느 이상 수준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네. 선생님, 그러면 마지막으로 영상 촬영에 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이 스크리닝을 하실 때 이 영상의 퀄리티에 대해서, 영상의 화질에 대한 퀄리티가 중요한가요?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중요하고 한 교수님이 뭐 몇백 개의 비디오를 보거든요. 그러면 정말 누군가를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어쨌든 필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모든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핸드폰보다는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연주도
사실 눈을 감고 감상하는 것과 눈을 뜨고 감상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보기 좋은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피아니스트 박주영에게 피아노란? 제 목소리. ENFP. 일단 확실히 P일 것 같고요. 왜냐면 도박을 좋아했으니까. 그리고 F라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모차르트가 그렇게 되게 감성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그러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그의 휴머를 상상해 보면 I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ISTJ. 내향적이고 라벨의 음악이 굉장히 아내로 내성적인 그런 화음이 굉장히 센슈얼해요. 센슈어스하고 이론적으로 굉장히 정확하고 즉흥적이지 않아요. 동의하시나요? S가 그리고 유진호 뮤직에서는 박주영 선생님의 클래스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오늘 함께 해주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즐겁고 재밌었습니다.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